너는 왜 하나만 그렇게 진득하게 하지 못하냐? 뭐 하나만 해라.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이야기들을 좀 많이 듣는 경우가 있어요. 저 역시도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죠. 나는 무언가를 꾸준히 진득하게 하지 못하는 성향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게 나쁜 것이라고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살다 보니까 이런 성향들도 그것에 맞게 살 수 있다라는 것들을 알게 됐죠. 그래서 오늘은 무언가를 끈기 있게 하지 못하고 금세 다른 일들을 하고 이 일 조금 저 일 조금을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가면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왜 내가 끈기 있게 일을 하지 못할까에 대해서 먼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이유를 살펴봤더니 저는 과정과 결과 중에서 결과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과정에서 흥미를 느끼는 사람이 있고 결과를 통해서 흥미를 느끼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저는 후자에 가까웠던 거죠. 그래서 왜 이런 결과를 즐기는 사람이 되었느냐, 저처럼 좀 금방 실증을 내시는 분들의 대부분의 특징이 초반 스파트가 빠릅니다. 어느 정도의 결과도 빠르게 나오는 편이에요. 하지만 그 어느 정도의 시점까지 올라가고 그 이후의 시점까지 올라가는 데에는 많은 시간이 걸리죠. 이거는 뭐 누구나 많은 시간이 걸려야지만 도달할 수 있는 경지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으면 1단계에서 2단계로 올라가는 데에 속도가 만약에 느리다고 하면 이러한 사람들은 과정을 즐겨요. 그래서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는 게 익숙하고 1단계부터 3단계까지 열심히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1단계에서 2단계로 속성으로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1단계에서 2단계까지 속성으로 올라가는 사람들은 남들보다 빠르게 올라가잖아요. 이거에 대한 쾌감이 있어요. 대신에 3단계까지 올라가려면 똑같은 시간을 써야 된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어떻게 느끼냐면 이 2단계에서 3단계까지 올라가는 게 너무 지겨운 거야. 그리고 그 끝이 보이니까 거기까지를 못 가고 도파민이 줄어들면서 시들시들해집니다. 그리고 초반에 그 스타트가 높았던 부분들에 대해서만 중독이 돼요. 그러면 결국에는 항상 새로운 일을 하게 되면 이 빠르게 성장하는 도파민이 계속 나오겠죠. 그러다 보니까 한 가지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어느 정도의 도파민들을 계속 충족시키고 있는 거예요. 제가 생각했던 왜 한 가지 일을 꾸준히 못할까에 대한 논리는 이래요.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그런 도파민을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그걸 통해서 나는 만족과 쾌감을 얻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이렇게 사는 것들이 나쁜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저는 이 과정을 모두 겪어온 경험자로서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현재는 어느 정도 이렇게 너무 끈기 없이 하는 일들을 고치게 됐어요. 그래서 왜 고쳐졌나도 같이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이렇게 제가 일을 하는 습관이 어디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냐, 스튜디오 사업을 하면서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쳤어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일을 하게 되면 끈기가 없어서 끝을 못 본다 뿐이지 계속 경험이 쌓여요. 나도 모르는 경험들이 이미 쌓여 있습니다. 기저에 깔려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 이러한 어떤 기저에 깔려 있는 경험들이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사업을 하다 보니 이 사업은 사진 실력만으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기획도 하고 마케팅도 하고 비즈니스도 하고 글도 쓰고 홍보도 하고 뭐 거기다가 CS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요인들이 한꺼번에 들어가서 사업이라는 하나의 형태를 유지하는 구성이 되는데, 지금까지 짧았지만 여러 경험들을 하다 보니 이런 어떤 잠재적 요소들이 모두 결합되어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었다는 거죠. 거기다가 사업은 결과만 보여주면 돼요. 굳이 뭐 과정이 아름다웠느냐 아름답지 않았느냐 이러한 것들을 보여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언가 하나를 끈기 있게 하지 못하고 결과 중심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저는 사업이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로 영향을 미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 육각형 인간이 되어야 되고, 이러한 육각형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다양한 경험들이 도움이 되었다. 그래서 똑같은 10년을 했었지만 남들보다 또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부분도 있었고, 맨 땅에 어떻게 헤딩을 해야 되는지에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스스로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끈기 없이 살아가는 것들이 그렇게 부정적인 영향만 있는 건 아니다. 근데 우리가 왜 그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었냐? 그거는 경험적인 습득에 의한 사회 인식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예전에는 사회가 다양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만 깊게 파서 공부를 열심히 하거나 기술을 깊이 익혀서 그걸 가지고 먹고 사는 게 사회의 어떤 그 피라미드 계층에 올라갈 수 있는 하나의 방식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른들은 그러한 방식을 고수하길 원하고 그러한 것들을 자식들에게 전파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지금은 100세 시대고 인생을 살면서 하나의 직업이 아닌 최소 2개, 3개의 직업을 가져야 되는 상황이고 사회가 다변화되다 보니 다변화된 세상 속에서 하나만 할 줄 알면 오히려 불리해져요. 2가지, 3가지 일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능력들이 갖추어져야지만 우리가 지금의 사회에서는 먹고 살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사회의 어떤 패러다임과 구조가 바뀌다 보니까 예전에는 하나만 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유리했지만 이제는 다양한 일을 할 수 있게 된 사람들이 유리해졌고 그러한 연유로 저도 보통의 사람이 되었어요. 예전에는 독특하고 사회의 규정이나 규칙에 맞지 않는 사람이었다면 이제는 뭐 다들 그렇게 하고 살고 있으니까 이제는 그와 맞는 비슷한 사람이 된 거죠. 그래서 저도 굉장히 여러 가지 일을 했어요. 저는 지금 현재 사진과 영상 스튜디오를 운영을 하고 있지만 전공은 법학을 전공했고 또 사법시험도 준비를 했었어요. 거기다가 농수산업 장사도 했었고 또 로컬푸드 사업도 했었고요. 뭐 거기다 강의도 하러 다녔고 컨설팅도 하러 다녔고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진 영상 심사도 하러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이러한 복합적인 일을 함으로 인해서 좋은 점은 복합적 사고가 가능해요. 우리가 관점이라고 하는 것들은 나의 경험을 기반으로 해서 이러한 관점이 형성된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되면 거기서 발생되는 여러 관점들이 동시에 머릿속에서 들어오게 되고 그러면은 어떠한 사물이나 현상을 볼 때에 훨씬 더 복합적인 구조를 파악하면서 볼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어떤 현상에 대한 해결을 하거나 대처를 할 때 훨씬 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내가 한 운물을 파서 계속 살아가는 것들이 편하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면 되지만 굳이 나는 막 그렇게 이것저것 해보고 싶고 바로바로 문제를 해결해서 이렇게 해보고 안 되면 바로 다음 방식으로 넘어가는 게 잘 되는 사람인데 한 우물만 파면서 그렇게 갈 필요는 없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저는 만류기종이라고 생각해요. 만류기종이 뭐냐면 모든 물은 바다로 흘러간다. 우리의 모든 인생은 죽음으로 흘러가요. 그 안에서 우리가 이루려고 하는 것들이 있으면 어떠한 방식으로든 이루어집니다. 한 운물만 파서 가냐? 여러 운물을 파다 보니까 물이 더 잘 나오는 곳을 찾느냐? 이거는 방법의 문제인 것 같아요. 어떤 게 맞다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리고 우리가 우물이라는 것도 파잖아요. 그러면은 좁은 상태에서 깊게 파려면 굉장히 많은 힘이 들어가요. 순간적으로 힘이 들어가죠. 근데 반면에 넓게 파고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렇게 큰 힘을 들이지 않고 시간은 좀 더 걸리겠지만 큰 힘을 들이지 않고서도 깊게 팔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제 이야기 들어보다 보니 여러 가지 일들을 찔끔찔끔 하는 것들도 괜찮아 보이지 않으세요? 네. 예전에 타이탄의 도구라고 하는 책이 있었어요. 그럼 그 책을 읽어보면 거기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 어떤 한 가지 일을 상위 5%까지 끌어올리는 데는 굉장히 많은 노력과 시간이 들어가요. 왜냐하면 상위 5%라는 것들은 오랜 경력과 경험과 인맥과 지인들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고 그러한 어떤 여러 가지 요소들의 총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진입을 하거나 웬만큼의 노력을 해서는 그 5% 안에 들어갈 수 없다. 하지만 다르게 그 5%로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A라고 하는 일을 상위 20%를 유지를 하고 B라고 하는 일을 상위 20%를 유지를 하는 것이다. 그러면 A와 B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사람들의 비율은 굉장히 낮을 것이고 나는
그 분야에서는 상위 5% 안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게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저의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사진만 찍어요. 광고 사진만 찍어요. 이게 상위 5% 안에 들어가려면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고 노력만으로 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인맥이 있어야 되고 모든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고 그 학교도 전공을 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다 결합되어 있어야지만 상위 5% 안에 들어가요. 하지만 두 번째의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면 이 광고 사진을 찍으면서 글을 쓴다거나 광고 사진을 찍으면서 기획을 한다거나 광고 사진을 찍으면서 디자인까지 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능력치의 두 가지가 합쳐진다면 굉장히 우리는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방식의 문제다. 방식의 문제고 오히려 그렇게 가는 것들이 좀 더 유리하게 작동될 수도 있다. 대신에 우리가 그렇게 다양하게 어떠한 일들을 하면서 그냥 이 일이 실증이 나서 그만두는 것이 아니고 그 결과가 보인다라고 하면 여기서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에 대한 피드백을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A라고 하는 일을 했어요. 근데 내가 이게 100까지 가야지만 만족이 되는 건데 60까지밖에 못 갔어. 그러면 60까지 갔을 때에 얻을 수 있는 능력치라는 게 있죠. 그러면 이거를 B라고 하는 다른 일을 할 때에 써먹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B를 할 때는 이 60보다는 더 많이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A라고 하는 일을 했어. 근데 거기서 내가 끝까지는 가지 못했지만 고객 응대하는 방식을 배웠어요. 그러면 B라고 하는 일을 할 때 이 고객 응대하는 방식을 적용하면서 또 새롭게 하는 거예요. 또 그렇게 하다가 만약 안 될 수도 있죠. 그리고 끝이 보여. 아, 이거 망할 것 같다. 그러면 또 C로 넘어가. 그러면 이 C로 넘어갈 때는 B와 A를 했을 때에 남았던 지식들을 그대로 다시 써먹는 방식, 이러한 방식을 꾸준히 늘려가야지만 우리가 하나만 집중하지 않더라도 찔끔찔끔 했던 업무들에 대해서 유의미한 결과를 남길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하나의 저의 변일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지금 현재 저의 삶에 만족해요. 그리고 그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다 결국에 이제 하나의 종착지, 지금 스튜디오라고 하는 하나의 종착지에 멈춰 서다 보니 벌써 10년 했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 이제 조금 천천히 갈 수 있게 되더라고요. 스튜디오를 이제 10년을 운영을 하면서 여러 가지 또 경험치가 쌓였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경험치들을 또 활용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아니면 또 스튜디오를 발전시킬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이러한 것들을 고민을 하다 보면 더 나은 방식을 도출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저는 스튜디오라고 하는 저의 경험을 더불어서 이야기했지만 여러분들이 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저는 적용할 수 있는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주변에서 너는 왜 하나만 하지? 왜 그렇게 여러 개를 찔끔찔끔 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듣는 분들 실망하지 마시고 스스로에게 주눅들지 마시고 거기서 최대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식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